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에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때는 15세기 조선, 아주 엄격한 유교 질서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바로 그때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성추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의 중심에 어우동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우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기생이나 뭐랄까 남자를 홀리는 요부 같은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렇죠. 보통 요부, 기생, 음녀, 에로티시즘의 상징? 이런 자극적인 꼬리표들이 먼저 붙곤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꼬리표들 뒤에 가려진 역사 기록 속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아주 비극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스캔들이 터지기 전 그녀의 진짜 정체부터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어우동은 그녀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구마, 음성 박씨 가문 출신의 말하자면 엘리트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 박구마라는 이름도 좀 흥미로운데요. 시경에 나오는 구중유마라는 불륜 상대를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담은 시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어서 어쩌면 이 이름조차 후대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우동은 가문에서 쫓겨난 후에 붙여진 일종의 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 기록을 보면 그녀의 이름이 어을우동으로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을 자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말에 리을 받침을 표기하기 위해 빌려 쓴 글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발음은 어우동이 아니라 어르동에 가까웠던 거죠. 그럼 어르동은 무슨 뜻이냐?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 어르다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어른이나 어르신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어르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결국 당시 사회는 그녀의 이름 자체를 성적인 행위와 연결지어서 그녀라는 사람 전체를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건 처음부터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남편의 아주 지독하고 부당한 배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록은 아주 명백합니다. 먼저 잘못한 쪽은 왕족인 남편 태강수 이동이었어요. 기생이란 바람이 나놓고 아내를 쫓아내려고 은장이라는 남자와 간통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조사 결과 그녀의 무고함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다시 합치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남편은 그 명령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500년도 더 된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건 아마 이런 보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내친 세상을 향해서 가장 급진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저항을 시작합니다. 슬록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확인된 사람만 무려 17명이 넘습니다. 확인된 사람만 이 정도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겠죠. 당시 사회가 받았을 충격이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단순히 남자의 숫자가 많았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만난 남자들의 신분입니다. 왕족, 고위관료, 유생, 심지어 노비까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연애 행각을 넘어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조선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 바로 신분제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왕족의 고위 관료까지 줄줄이 엮이다 보니까 그녀의 개인적인 저항은 어느새 임금에게도 아주 골치 아픈 정치적 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과도 어떤 추문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법 집행이 얼마나 이상했는지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법률인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은 절대로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매 좀 맞고 유배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법,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강상죄라는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이 강상죄라는 건요, 보통 부모를 죽이거나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아주 끔찍한 대역죄에나 적용하던 법입니다. 일개 간통사건에 이 법을 적용했다? 이건 재판이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재판이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표가 당시 사법 시스템의 위선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우동은 결국 목숨을 잃었지만 그녀와 관계했던 수많은 권력가들, 예를 들어 어유소 같은 고위 관료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죠. 모든 책임을 여자 한 명에게 떠넘긴 정말이지 불공평한 역사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지금 와서 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성종실록에 당시 사관이 직접 이렇게 논평을 남겼어요. 김계찬 같은 신하가 임금의 뜻에 맞춰서 무리하게 중벌을 주장하니 당시 사람들조차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 시대 사람들 눈에도 이 재판이 얼마나 억지였는지가 보였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조정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녀 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걸까요? 결국 그녀의 처형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성종은 어우동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 골치 아픈 스캔들을 한 방에 덮어버리고 동시에 이것 봐라, 사회기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명분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편리한 제물이었던 셈이죠. 참 흥미롭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형 직후에는 그저 음란한 여인의 대명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벌이 너무 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16세기에는 한편의 시와 함께 비운의 문인으로 20세기에 들어서는 억압에 맞선 저항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하는 등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우동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풍석을 어지럽힌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억압적인 남성 중심 사회가 낳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그녀의 이름에 담긴 한자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기의 5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